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법안 소위 안건을 곧바로 전체 회의로 가져갈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한 건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소위를 앞둔 어제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제 열린 소위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 논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의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언론에 나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하며 여야의 신경전으로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게 회의가 시작됐지만 채 10분도 안 돼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예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곧장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변수가 생기자 그 자리에 탈당한 민 의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포석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 구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지도부에도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민영배 의원의 개인의 고민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강제 사부임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검사에 이어서 전국 일선 부장검사들도 모여서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40개 검찰청에서 온 부장검사 대표 6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부장검사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처음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논의 속도에 맞춰 검찰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서 지검장이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며 대검찰청 형사부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부실 수사로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평검사 200여 명도 10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평검사들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생범죄,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거란 논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범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방지법이 될 거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며 평검사들이 공정성 확보에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규정과 달리 농지를 대리 경작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정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둘러봤는데 20대 때부터 위장 전입을 통해서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부모가 나고 자랐다는 경북 구미. 마을 어귀에 정 후보자의 농지가 있습니다. 논과 밭 한 필지씩. 모두 3,600여 제곱미터입니다. 농지 매입 시점은 1987년.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 중이던 당시 정 후보자는 만 27살이었습니다. 정호영 씨 큰아버지 된 모양이래. 거기서 이제 저 외국 간다고 팔았어. 한께 이제 그 집에서 샀다. 당시 농지 관련법 규정대로라면 정 후보자는 농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통작거리 규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위장 전입을 통해서입니다. 농지 매입 한 달 전 정 후보자는 시골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해당 농지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정호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87년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삼촌의 집에 주소를 옮기고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외과 의사로서 한창 바쁘던 와중에도 정 후보자는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농지를 매입한 후에 바로 3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을 해서 전형적인 위장 전입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만으로도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했습니다. 2002년 장상 총리 내정자, 2005년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같은 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당시 농지 소유자였던 종손이 급하게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매입을 서두르다 벌어진 일이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의 농지는 주변 지역 개발 호재로 인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 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오늘 아침 재개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지하철 잘난다, 이동권을 보장해, 지하철 달린다. 어젯밤 서울 3호선 경복궁역에 150여 명의 장애인이 모였습니다. 역사 안에서 심야 영화제를 연 겁니다. 이들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 차별이 여전하다며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고 심야 노숙 농성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와서 자고 어쨌든 내일까지 일정을 다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절박하니까요. 이들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통과와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법안을 이달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10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 정책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더 이상 소통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오늘 아침부터 경복궁역과 시청역에서 각각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수위는 아직까지 그런 답변이 없고 이래서 저희가 또 내일부터 다시 지하철 아침에 출근길 선전전을 하려고. 이들은 이후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모여 이번 결의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간밤에 대구시 월성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변에 민가가 밀집해 있고 야간이라 진화헬기도 띄우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발생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마가 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조심하다. 뿌연 연기는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학산의 정상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에 모든 인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특수진화대 등 인력 1,800여 명을 투입해 발생 4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불이 난 야산 주변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어 자칫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녁을 먹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인근 주민들은 놀란 마음에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어머 불이다 했는데 그게 자꾸 번지는 거예요. 번져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또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불꽃이 확 일어나고. 이번 산불은 해가 진 이후 발생한 탓에 진화헬기를 투입할 수 없어 초기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림드론을 이용해 산불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정예화된 특수진화대원 등을 투입해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지 못해서 대원들이 일일이 호수를 연장해서 화재 현장까지 진화하는 관계로 처음에 무척 힘들었고요.
산림당국은 잔불 진화가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취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코로나19로 달라졌던 학생들의 일상도 다음 달부턴 예전처럼 돌아갑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고 대학 MT와 수학여행도 가능해집니다. 황정우 기자입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익숙한 듯 교실 앞에서 손을 소독하고 발열 체크도 합니다. 가림막이 세워진 책상에 한 명씩 앉았지만 교실이 거의 꽉 찼습니다. 확진자 감소세에 등교하는 학생 비율이 지난달 초 82%에서 이달 11일 기준 93%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고 원격 수업은 중단됩니다.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행사도 가능해지고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체험 활동도 시작됩니다. 친구들이랑 막 수학여행 가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마스크를 벗고 체험학습을 가서 친구들과 노는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주 1회 권고됐던 선제 자가검사는 교육청 자율에 맡겨져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면 확진자도 기말고사부터는 시험을 보게 할 방침입니다. 등교, 출결 이런 공동적인 학사 운영의 그 지침과 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해서 안내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이 적극 권고됩니다. 다음 달부터 대학 본부에 신고만 하면 MT를 갈 수 있고 대학 축제도 자율적으로 열립니다. 2년여 만에 학교에서도 일상 회복이 다가오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염 위험은 더 커졌는데 여전히 교사에게 그 방역 부담을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발열 검사나 급식실 칸막이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재유행 등 위기 상황엔 방역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만 8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9만 836명, 해외 유입 사례는 31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늘어 846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하루 새 14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2만 1,667명입니다. 치명률은 0.13%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핵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선 미국과 영국 등 대표들이 러시아 참가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행 중인 러시아가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사르마트를 첫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18,000km, 핵탄두 15개 탑재가 가능한 사르마트는 캄차카 반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Товарищи, я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успешным пуском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армат». Это большое, знаменательное событие в развит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이미 몇 년간 개발해온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동향을 주 2, 3회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secretary is routinely kept abreast of threats in the nuclear realm.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 대표가 러시아의 회의 참석을 규탄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원하는 회의에 경제에 위협을 준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 민영은행 트란스카피탈방크와 러시아 재벌인 말로페예프가 보유한 단체들, 세계 3위 규모 가상화폐 채굴업체 비트리버와 그 계열사 등의 대러 제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침공이 시작된 이래 가상화폐 채굴업체를 제재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은 또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코스피가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93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0.26포인트 상승한 2728.95에 코스닥은 3.45포인트 오른 932.3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넷플릭스가 30% 이상 급락한 가운데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장 초반 상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이 미국 화장품 업체를 인수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신저가로 고전했던 삼성전자는 4거래일째 오름세입니다. 한편 네이버가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거리를 활보까지 하면서 강경한 지도력을 보여줬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반해 벌금까지 내면서 사면 초과에 처해졌습니다.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면서 강경한 지도력을 선보였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내 정치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했던 시절 수십 명을 초청해 생일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hat there was no party and that no COVID rules were broken. 방역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총리의 해명은 경찰 수사 결과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고 총리 부부와 내무부 장관에게 8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That I've paid the fine and I once again offer a full apology. 방역 조치 위반의 거짓말까지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존슨 총리는 사임하라는 야당의 거센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전 발발 10여 년 만에 사실상 내전이 종료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구시가에 특별한 비둘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자기로 빚어진 비둘기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접시와 함께 묶여 좁은 골목에 매달려 있는 비둘기들은 기나긴 내전 끝에 시리아를 휩쓸고 있는 기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만찬이라는 제목은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을 비꼬는 것입니다. 비좁은 골목을 도망치듯 날아오르는 이 300마리의 비둘기들은 집을 두고 도망쳐야 했던 시리아 난민들을 상징합니다. 구시가를 중심으로 전시된 15,000마리의 도자 비둘기는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기 전에 전시하려고 제작된 것인데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بالمعرض بحيث يختاروا قد ما بدهم من الحمام في حدا اختار 6 حمامات وفي حدا اختار 500 حمامة. 비둘기의 조용한 날개짓은 내전은 사실상 종료됐지만 시리아인들이 고통받는 현실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싫어하는 소년의 등에서 갑자기 새싹이 자랍니다. 어머니가 토마토를 먹이려고 하고 소년은 더 완강히 거부할수록 새싹은 계속 자란다는 단편 영화입니다. 지난달 영화제에서 공개된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는 극본 작업에 AI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謎を残して終わってるっていうのがね、まあ面白いし、よくできてるなと思いましたけどね. 제작진은 초기 극본을 개발할 때 AI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토마토를 주제로 삼은 뒤 토마토가 나오는 극본을 모아 30분 정도 AI에게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줄거리를 60자 정도 입력시켰는데 10초 정도 뒤 AI가 기승전결에 따라 16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스토리와 관련 없는 엉뚱한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수정을 거듭하면서 스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제작진들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AI의 잠재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장한 국가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희귀 식물들을 소개합니다.
나미비아 앙골라 사막에 서식하는 웰위치아입니다. 수명이 2000년에 달하는데 뿌리가 땅속 수미터까지 뻗어 있어 가뭄에도 잘 견딥니다. 将近30岁这棵，它革质的叶片呢，可以减少它水分的蒸发。我们用手摸一摸，它这个革质就是很硬。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눔은 꽃대가 3, 4m까지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1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개화 사례가 1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꽃을 보기 힘든 식물입니다. 꽃은 40도에서 피는데 개화 기간은 이틀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 30m까지 키가 자라는 코코드메르는 세이셸의 국보 식물입니다. 씨앗 무게가 25kg에 달하는데 발화에 2, 3년이 걸리고 개화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25년이나 걸립니다. 지난 18일 개장한 600헥타르 규모의 이 식물원에는 이외에도 15,0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대회가 오늘 개막합니다. 태권도 종주국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선수들이나 주관하는 측이나 기대가 큽니다. 김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권도 손동작, 발동작 하나하나에 힘과 절도가 넘칩니다. 2년 전 대회가 코로나로 취소돼 4년을 손꼽으며 기다린 터라 이번 대회 각오가 남다릅니다. My first goal is to win the medals, for sure. But I'm very enjoyed to be here in Korea and for this World Championship in Korea.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건 15년 만. 참가국 수도 역대 최다인 63개국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세계 역도 대회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는 고양시는 별도 추진단까지 조직해 대회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개막에 임박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관람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관람을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꼭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K94 쓰시는 게 안전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암만 해도 뭐 완화됐다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K94 그것도. 관람객들은 대회 홍보물을 지참하면 고향 관광특구의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마침 행주산성 야간 개장 등 봄맞이 축제들도 열려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맞물린 이번 대회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고양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 시군들이 젊은 귀농인 유치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는 오히려 은퇴자 유치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서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부부 세 쌍이 밭 일항을 고르고 옥수수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농사는 서툴지만 자세만큼은 진지합니다. 잘 자라라. 이들 부부 세 쌍은 공주시가 석 달간 무료로 실시하는 농촌 미리 살아보기 체험 사업에 11회 1회 경쟁을 뚫고 선정된 도시민들입니다. 젊은 사람은 모두 탈락하고 공기업 등을 정년 퇴직한 부부들만 뽑혔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아무래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겠더라. 젊은 사람들보다는. 인구 감소로 고민 중인 공주시가 귀농 귀촌 사업 대상으로 은퇴자를 주목한 것은 젊은 귀농인 유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하자면 주택과 농지가 있어야 하는데 세종시에 인접해 땅값이 비싼 공주는 귀농 여건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 타 지역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은퇴자 유치에 착안했습니다. 은퇴하신 공무원들이 위주가 되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입할 수 있는 부분들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체험 참가자들도 나이 든 사람을 환대해주는 분위기에 귀촌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흙을 밟고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감이 높았고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농촌 지역마다 인구 절벽을 벗어나기 위해 해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은퇴자 유치가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고궁 야간 관람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오늘부터 관람객을 맞습니다. 달빛 아래서 고유한 궁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안다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해가 저물고 짙게 어스름이 깔리자 도심 속 고궁도 불을 밝힙니다. 조선 왕실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인정전. 어둠 속에서 그 웅장함이 더 도드라지고 전각 내부 장식도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은은한 불빛을 받아 신비로움이 더해진 낙선제. 상량정에서 흘러나오는 구슬픈 대금 소리가 낙선제에서 생활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가족 덕혜옹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We're learning about the history of the palace. We're learning about all of the history that went down in the city, and it's just so beautiful that while it is in the center of the city, there's a mix of both the modern as well as the traditional. 청사초롱을 들고 후원 숲길을 걸어가면 달빛 아래 부용지가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빼어난 경관입니다. 발 닿는 곳마다 전통 공연도 어우러져 마치 50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고궁의 야경을 즐기는 창덕궁 달빛 기행이 올해로 13년째 관람객을 맞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희정당 내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샹들리에가 설치된 서양식 응접실이 특징으로 조선 왕실 생활사의 마지막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마음에는 너무 설레요. 왜냐면 그 옛날 왕 여기 살아서서 오늘 구경할 수 있어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좀 로맨틱해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난해까지는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린 올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즈넉한 고궁의 야경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불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고요. 동해안 지방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까지 발령돼 있습니다. 전국의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바람이 몰아쳐 강풍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건조해지고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포항이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